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프리시즌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경기는 바로 토트넘과 레딩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1.44 배당, 그리고 레딩의 승리 배당이 5배당이 나오면서 배당만 봐도 딱 감이 오시죠. 토트넘이 그냥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1부 리그 그리고 레딩은 3부 리그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 메디슨, 손흥민, 포로가 평점이 가장 높았는데 가장 평점이 잘 받은 메디슨의 경우 몸값이 4,100만 파운드의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3부 리그 팀 레딩에서 지난 시즌 가장 잘한 선수는 루이스 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선수의 몸값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이 선수는 72만 유로밖에 되지 않으면서 선수의 몸값만 봐도 몇백 배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겨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근하는 손흥민 선수가 절친 벤 데이비스와 같이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에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포로, 로메로, 단수, 우도기 보백, 벤탄크루, 파페사르, 디바인, 존슨, 소랑키, 무어의 11명을 선발로 내보낸 토트넘이었는데 레딩이 확실히 3부 리그이고 몸값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과연 손흥민 선수 없이 레딩을 압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전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전반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일단 레딩이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미친듯이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빌드업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여기에는 당하지 않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조금 안 좋은 표정으로 경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다양한 전술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른쪽에서 포로가 최전방으로 침투하고 있는 솔랑키에게 롱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길었습니다. 이렇게 솔랑키에게 패스 한 번,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6분 포로가 웬일로 왼쪽까지 와서 또 중앙으로 침투하고 있는 솔랑키에게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솔랑키가 조금 너무 실망스러운 게 상대는 3부 리그 팀이거든요. 3부 리그 수비수에게 몸싸움으로 밀려서 넘어지는 솔랑키였는데 조금 너무 실망스러운 솔랑키였다. 과연 1,000억짜리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솔랑키에게 우도기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솔랑키에게 패스를 넣어줬는데 솔랑키가 속도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 바깥쪽으로 들어와서 컷백을 넣어주었는데 일단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랑키에게 계속 집중 패스를 넣어주는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12분 오늘 손흥민 선수 대신에 선발로 나왔던 마이키 무어가 이제 3부 리그 선수들에게 쌈싸 먹히면서 이렇게 공을 뺏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다들 아시죠? 탈압 밖에서 역습을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였을 텐데 무어는 아직 멀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존슨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존슨에게 패스가 들어갔는데 존슨은 일단은 돌파를 시도하지 않고 첫 터치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뒤에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오늘 전반 존슨의 하이라이트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뭔가 경기가 안 풀린다는 듯이 이렇게 약간 진지한 표정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파페사르가 존슨에게 이렇게 공간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프랭크 감독이 좋은 게 이렇게 롱패스도 보여주고 이렇게 땅볼 패스로 스루 패스 넣어주는 패스를 병행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파페사르의 패스는 길면서 존슨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파페사르의 패스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번에는 18분에는 솔랑키가 또 최전방에서 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3부 리그 센터백 2명에게 쌈싸 먹히면서 공을 뺏기는 솔랑키였다. 솔랑키는 오늘 경기 전반에서 제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9분에 또 디바인이 이제 솔랑키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솔랑키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게 먼저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거의 전반에 80% 점유율을 먹고 공격하고 있었는데 솔랑키에게 거의 제가 본 것만 해도 5, 6번의 집중 패스 지원이 들어갔는데 솔랑키가 못하면서 골을 못 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없이 전반에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먹고도 골을 넣지 못하자 스카이 스포츠는 이 토트넘의 경기력을 조롱했습니다. 토트넘이 공을 장악하면서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프리시즌의 첫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면서 80%나 공을 잡고 있지만 이제 아무리 친선 경기라고 하더라도 토트넘에 이렇게 골을 못 넣는 결정력은 너무 아쉬웠다.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컸다 하면서 이제 조롱기 담긴 뉘앙스로 토트넘의 경기력을 조롱하는 스카이 스포츠였는데, 와, 이게 손흥민 선수 없는 토트넘의 진짜 실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솔랑키가 계속 못했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대신 선발로 나온 마이키 무어가 일단 우도기의 패스를 받아서 박스 안에서 일단 에라 모르겠다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상대 수비 맞고 그냥 튕겨버렸는데 무어는 아직 멀었습니다. 한 3, 4년, 5년은 경험치 먹어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무어였습니다. 여튼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자 손흥민 선수가 몸을 풀고 후반에 내가 좀 보여줘 라는 표정을 짓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전반전에는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솔랑키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솔랑키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골을 만들 수 있는 장면에서 골을 못 만들었는데 이런 장면이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에 프랭크 감독의 전술과 통계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려보면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솔랑키가 계속 패스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못 넣어서 평점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슨 그리고 마이키 무어가 안 보였기 때문에 평점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이제 달라진 모습을 제가 설명드려보면요. 기존의 엔제 감독은 패스, 땅볼 패스, 빌드업 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그냥 컷백, 무한 크로스 하면서 엔제볼을 실행했는데 지금 토트넘은 이번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포로가 솔랑키에게 롱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파페사르도 존슨에게 롱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디바인이 솔랑키에게 땅볼 패스로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공중과 지상을 패스를 혼합해서 상대 수비수들에게 혼돈을 주었다. 솔직히 솔랑키가 몇 골은 넣었어야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토트넘이 점유율 60%, 68% 먹고 슈팅 6개를 날렸는데 일단 골을 못 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 대신에 선발로 나왔던 존슨 그리고 무어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존슨은 전반전에 평점 6.1점으로 두 번째로 평점이 낮았고 패스 정확도 73% 그리고 기회 창출 빵번 이제 전반전에 윙어가 기회 창출도 못했다 아무것도 못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자리에 나왔던 무어는요 얘도 끔찍했는데 패스 정확도 77% 그리고 뭐 기회 창출도 없고요 슈팅 아까 제가 때린 거 보여드렸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벽에 맞고 들어가라 슈팅을 때리면서 이 녀석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 5년은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무어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은 공격 쪽에서 너무 안 좋았고 후반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면은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주장으로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는 4분 만에 팀의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왼쪽 측면에서 이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죠. 수비수 한 명 달고 스텝 오버를 하면서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크로스를 막으려고 상대 수비수가 걷어내면서 코너킥을 얻게 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 코너킥에서 골이 나왔는데 쿠두스가 올린 코너킥을 이번에 데리고 왔던 토트넘으로 임대해서 복귀시킨 부스코비치가 헤더로 이렇게 앞에 있는 랭크셔에게 떨궈주었고 랭크셔가 그대로 골대 안으로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4분 만에 코너킥을 얻어냈고 그 코너킥에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무게감을 잡아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손흥민 선수는 또 보여주었는데요. 52분에 상대 엔드라인까지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컵백을 넣어주었는데 또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그 코너킥에서 이제 쿠두스의 패스를 받은 무스코비치가 골을 넣어버리면서 지금 후반 손흥민 선수 투입 얼마 되지 않고 10분도 안 됐는데 두 골 차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와, 이거 뭐 제가 뭐 억지로 손흥민 선수를 칭찬해준다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신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왼쪽에서 무게감을 잡아주고 이제 계속 상대 수비수를 끌어당기면서 코너킥을 얻어냈고 그 코너킥에서 이제 두 골이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무게감, 존재감이 경기를 뒤집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쿠두스가 오른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는 수비가 4명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박스 안으로 침투시키는 프랭크 감독의 전술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튀어나온 세컨드볼을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슈팅이 크게 떠버렸는데 제가 프랭크 감독이 롱스로인 전술을 쓴다고 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손흥민 선수 중거리 슛 때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동일하게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 능력을 활용하는 프랭크 감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떠버렸지만 프리시즌 첫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는 확실히 무엇 쪽에서 무게감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기회가 안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왼쪽에서 기회를 만들면서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2개의 코너킥에서 2개의 골을 만들어낸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뒤집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토트넘이 2골을 넣은 시점에서 이미 승부는 결정났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프랭키 감독은 이제 다양한 공격 전술을 보여주면서 엔제 감독보다는 다양한 공격 플레이 그리고 다양한 공격 루트로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까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트 앞으로 빵빵 터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마이키 무어나 존슨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꼭 필요할 것 같은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이제 프리시즌 경기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가장 많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